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확정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오늘 중으로 소장을 제출하겠다며 불복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죄송합니다. 2개월 제가 확정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라는 표현을 이제 언론에서 편의상 쓰고 예. 있긴 합니다만 이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그 부분을 뭐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집행만이 대통령을 거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 의결이 됐을 때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부분을 받아서 확정을 시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집행이 같습니다. 원래 그럼 정상적인 법률적인 네, 경우가 되고. 집행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집행을 대통령이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라는 단어는 아예 없는 거군요. 원래는 법적으로는 쓰지 법적으로.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윤 총장은 오늘 정상 근무를 한 건가요? 윤 총장 어제까지 출근을 했었고 어제 저녁에 예.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정직 상태에 들어간 상황이죠. 그러면 총적 공석이네요, 지금. 네, 공석이고 현재 이제 조남관 지금 서울 조남관 차관이 예. 지난번에도 직무정지 명령이 있었을 때 검찰총장 대행을 했던 것처럼 조남관 대행 체제로 운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향후 절차가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요. 윤 총장은 법적 불복, 예. 뭐 확고히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 이제 예. 징계 절차가 됐을 때부터 뭐 예상을 하고 예고를 했었고요. 어제 뭐 이 입장문을 이미 내놨었죠. 예. 징계 의결이 나오자마자 법적으로 다투겠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법적인 절차인 것이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의 지위를 박탈하려 한 것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예. 어찌 보면 거의 비난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입장문을 예. 내놨기 때문에 다만 이 입장문 자체가 약간 조금 더 강한 징계, 예를 들어서 해임이나 면직을 예상한 게 아니었던가라고 생각해 볼 예. 수 있는 게 임기를 박탈한다는 표현을 입장문 자체에 예. 쓰고 있으면 정직 2개월과 조금은 맞지 않는 듯한 근데 왜 그런 그걸 느낌. 수정 안 했을까요? 글쎄요. 어찌됐든 절차 자체가 결과는 정직으로 나왔다고 할지라도 시도 자체는 본인을 내쫓으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미를 또 여전히 예.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네. 있군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당초 어떤 그 징계 사유에 한 6가지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3가지를 확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 추미애 장관은 그전에도 굉장히 중대한 비혐의라 그랬는데 네. 이 2개월 자체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인 정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정직 2개월 정도라면 물론 중징계지만 굉장히 가벼운 산으로도 예. 2개월은 나옵니다. 다른 예로 비춰본다면 뭐 변호사로부터 부적절한 어떤 향응을 받았다라는 게 100만 원 미만인데도 예. 불구하고 2개월 정도 됐거나 아니면 사실 윤석열 총장이 2013년도에 1개월 정직을 받았을 때도 그때는 이제 국정원 직원들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고 절차를 생략했다. 예.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거 이유만으로 내부적인 어떻게 보면 항명에 의해서 징계를 1개월 정직을 했었거든요. 그와 비교해 본다라면 2개월이 굉장히 가벼운데 이 부분은 이제 징계위원회 의결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유들 인정된 사유만으로도 해임이나 면직까지도 예. 가능하다. 예. 그런데 다만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위 자체가 임기가 보장돼 있다라는 부분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이나 면직과 같은 그런 강력한 징계를 했을 경우에 가져오는 어떤 사회적 파장이란 거, 예. 또 검찰에서의 반발 같은 것들, 단순히 반발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져올 충격 같은 것들이 너무 크다라는 것도 고려를 했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들조차도 징계 사유가 가벼워서 정직 2개월을 한 게 아니라 검찰총장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한 이 징계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나 좀 짚어봐야겠는데 그 전에 그 세 가지 확정된 징계 사유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판사들에 관한 사찰? 성향 예. 분석 문건인데 이 부분에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명백하게 정보정책관실이라고 하는 것이 범죄 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수집해야 되는 것인데 그 수집할 권한이 없는 정보들을 수집했고 또 그 내용들을 보면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어떻게 보면 개인의 내밀한 어떤 정보들까지 예. 포함되고 있어서 이것들은 이 검찰에서 나중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라고 하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재판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걸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목적 자체도 굉장히 불순하고 내용도 이 예. 불법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채널A와 관련된 수사, 감찰을 방해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 징계위 의결서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윤 총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판을 하고 있는 예. 부분이 뭐냐면 본인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사람이 언론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 어떻게 보면 의혹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측근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결국 그 측근에 대한 감찰이 시작됐고 수사로 연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잘 알면서 그 부분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징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냐라면 의결서에 따르면 이거는 예전에 본인이 그 윤석열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해서도 상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수사를 했을 때와 정반대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제 이 총장 자신의 어떻게 보면 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에 대한 감찰과 수사가 되니까 과거의 윤석열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수사를 자기 모순 맡았다. 아니냐, 이 자기 말씀. 모순이다. 예.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비판하는 쪽에서는요. 그렇게 중대한 아까도 잠깐 예. 여쭤봤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비판하는 쪽 입장의 어떤 그 입장을 좀 전달해드리면 그렇게 중대한 혐의인데도 2개월밖에 못 내린 것은 이게 그 혐의를 억지로 뜯어맞힌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예, 그런 어떻습니까?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징계위원회 의결서에서 그 부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해임이나 면직이 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사유이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임기제도라는 것 그리고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징계라는 그 절차도 고려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뭐 법원에서 나중에 뒤집힐 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 저도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이걸 전략적으로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경징계를 내는 이유가 법원의 다툼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혹은 확실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 일부러 징계의 수치는 원래 더 높게 때려야 되는데 네. 아주 가장 경미한 걸 했다.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징계는 사실 내부의 절차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청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것만 따지고 본다라면 이렇게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절차 보정을 해주면서 거의 형사 재판에 준할 정도의 과정을 거쳐서 징계를 했고 예. 그 징계에서도 정말 확실한 부분만을 징계를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게다가 징계원들이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시고 또 검사 현재 네. 검사도 들어가 있고 뭐 변호사로서 대학에 계신 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들 법조인이시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봤었을 때도 가장 명확하다. 이게 뭐 피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사안에서 예. 기사야 피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일단 어찌됐든 굉장히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 두 개라도 만약에 이 법원에서 뭐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나오면 더 큰 어떤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소모하는 그런 논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략적으로 일부러 확실한 것만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언제든 증명 가능한 미니멈을 징계 수위로 삼았다. 뭐 이런 말씀. 그렇게 되죠. 그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심각한 사유인데 왜 예. 정직 2개월밖에 안 했느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최소한도로 그 정도만이라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예. 것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자, 있고요. 초두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 지금 뭐 이미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법적 불복 예.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떤 소송이 가능합니까? 정직에 관해서 이제 취소 소송을 제기를 예. 할 것이고요. 정직이 됐기 때문에 일단 처분을 정직이라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또 이 정직이 돼 있는 상태를 복귀해서 현재 이제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정지 명령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예. 직무 정지를 그 집행을 또 정지해 달라 예. 일종의 가처분을 신청을 하겠죠. 그 집행정지 가처분은 판결이 일찍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 소송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예. 없습니다. 여기서 본안 소송은 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소송인데 이게 윤 총장 같은 경우는 내년 7월에 임기가 끝나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다툼이 심해져서 뭐 대법원 결정이 판결이 나는데 내후년 정도라고 쓰면 나중에 취소 소송이 나오더라도 의미가 없을 수 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있죠. 법적으로는 일단 본안 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불가능합니다. 아, 예. 그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어쨌든 윤 총장은 지금 이 절차가 불법적이고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주장을 해오기 때문에 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받고 싶어할 수도 있죠. 객관적 확인을 받고 싶어 네. 한다. 그러고 그건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처분.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본안 소송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본원 소송을 제기를 안 한 상태로 이 가처분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이 가처분을 취소해 달라라고 상대방에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예.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라라는 그런 어떤 법원의 명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건 가처분 신청일 텐데요. 집행정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이 열흘 안에 나온다는 게 윤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큰 건이군요. 그게 가처분 그게 신청이. 예, 어찌 실질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는 예. 그게 그 소송이 거의 끝이라고 예, 봐야 하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될지 모르지만 본안 소송에서 그 부분이 뭐 시간이 뭐 1, 2년 정도 흐른 다음이라고 하면 예. 본인으로서야 만약에 뭐 이 처분이 정직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어떤 뭐 한참 논쟁이 뜨거웠을 시점을 비껴놨기 때문에 큰 실익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예.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글자 그대로 임기를 완전히 무사히 마칠 수가 있게 되죠. 왜? 예. 말씀드린 것처럼 본안 소송은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릴 거기 때문에. 예. 그건 보통 늦어도 한 열흘이면 나온단 말씀이신가요? 보통의 경우는 뭐 일주일에서 열흘 이 정도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효력 정지 여부를 빨리 판단을 해야지 그 법적인 어떤 피해를 구제할 수 있고 뭐 이런 의미겠죠. 예, 그렇지만 이번 경우는 또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에서 이거를 효력 정지를 시키게 되면 징계위원회 정직이라고는 징계 절차 그리고 대통령도 이걸 집행을 예. 했는데 이게 사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그 가처분으로 징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죠. 왜? 7개월쯤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보통의 가처분과는 조금 양쪽 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양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어느 법원에서 이 판단을 일단 행정법원에서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판단을 하게 될 내리고요. 겁니다. 예. 정말 어떤 관심을 끄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언제 결론이 나올지. 자,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의 법적 불복에 대해서 법조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밝혔지 않습니까? 예. 한쪽에 흔히 우리가 몇 달 동안 지켜본 그 대립의 양 당사자 가운데 한쪽은 사의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총장이 법적 소송까지 하면 버틴다 이런 비판도 뭐 사실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고 임기가 보장돼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그걸 전제로 했는데, 해가지고, 전제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어제 이제 뭐 추미애 법무장관이 뭐 서류만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보고를 올렸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라는 표현이 없고 그냥 집행을 하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제가 정치적으로는 제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의미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최소한 직무 정지가 될 만큼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제 신뢰를 거둬들였다고도 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불신임했다고 예. 정치적으로 불신임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게다가 예.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법정 소송을 한다는 것은 사실 피고가 대한민국이고요. 그러면 아하, 예. 대리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대표하는 그리고 것은. 임명권자가 불신임을 분명히 했는데 정치적으로 그거를 끝까지 법적 다투겠다. 소송을 하면서 버틴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예. 그 부분 한번 정말 역사와 사회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시간은 다 됐는데 공수처 그 출범하면요 내년 초에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뭐 전망도 있는데 수사 대상이 된다면 어떤 혐의에 대해 수상이 대상이 글쎄, 뭐 되는 건가요? 가정을 하고 말씀드린 뭐 사람을 그렇- 수사 대상으로 삼을 것은 저는 그렇게 그렇겠죠. 공수처가 네. 나가지는 않을 거지만 현재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번에 징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 같은 부분이 될 네. 수가 있겠죠. 예. 직권남용도 공수처 수사 범위 내에 공무원의 범죄로서 들어가 있긴 판사 사찰 합니다. 부분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이 예, 될 수 있죠. 본인이 직접 직권남용으로 혐의가. 작성과 배포에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라면 지금도 이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비슷한 같은 종류의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법리 적용이 가능한 사건으로 볼 수 예.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